마음의 간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만나고 나면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경우 말입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례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루가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관계요. 왜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딱 떨어지는 이유는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까다로워지는 걸까 하고 말이지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마음속 불편함을 조용히 눌러두고 살아오신 분들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려 합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이 예민해서 생긴 감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의 목소리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문제될 건 없어. 그런데 다른 하나는 몸과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조심해. 편하지 않아. 이 관계, 나에게 좋지 않아. 머리는 이유를 찾지 못해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어떤 관계는 설명할 수 없는데도 계속 불편한지, 왜 그 느낌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불편함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려는 신호인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독해지라고 차갑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나를 지켜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늦은 나이에 더 이상 인간관계로 마음을 다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왜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사람 앞에서 먼저 불편해지는지, 그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먼저 느끼는 위험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아직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괜히 어깨가 굽고 마음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않게 되고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내키지? 혼자 중얼거리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막상 만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다릅니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가 다 써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만 남고 대화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괜히 피곤한가 보다.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겠지. 그리고 그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아주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보다 훨씬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것을 소마틱 마커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경험에서 쌓인 기억과 감정이 몸의 반응으로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지금 눈앞에서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아도 예전에 비슷한 관계에서 느꼈던 긴장, 불안, 위축감이 몸에 남아있다가 이 사람 조심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됩니다. 상대가 지금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나답지 못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능은 때로 말이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괜히 숨이 막히는 느낌, 말수가 줄어드는 자신, 돌아와서 더 피곤해지는 하루. 이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먼저 알아본 지혜에 가깝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이성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종종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감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많은 순간에서 정답은 오히려 설명되지 않는 쪽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불편한 관계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한다면 그건 고장이 아니라 정상 작동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그 불편함을 설명하지 못할까요? 이상하게 불편한 관계를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딱히 이게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누군가 보기에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하면 말이 막힙니다.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아도 이런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내 감정을 내가 먼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상한 걸지도 몰라. 괜히 문제 삼는 것 같아.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호한 불편감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만 남고 설명은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공격에는 반응할 수 있지만 은근한 압박에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대는 항상 점잖게 말하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괜히 말한 것 같고 내가 부족했던 것 같고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위축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의 핵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자존감은 큰 공격 한 번보다 작은 불편함이 반복될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은 해소되지 않고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풀 수 있지만 찜찜함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쌓입니다. 그 쌓인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감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모든 감정이 논리적으로 정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증거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중요한 신호일수록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서 그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성실했고 너무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불편함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하다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 불편한 관계가 마음을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만나고 나서 하루가 조금 피곤해지는 정도,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정도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넘깁니다. 원래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지.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사는 거겠지. 하지만 그 불편함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 상하지 않을까? 괜히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했을 말도 속으로 삼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만성관계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마음이 긴장 상태에 놓이는 관계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용해집니다. 덜 느끼려고 하고, 덜 말하려 하고, 덜 기대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서서히 달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자존감은 큰 상처 한 번보다 작은 불편함이 반복될 때 더 깊게 손상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상처는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작은 불편함은 계속 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다 보면 어느새 기준이 바뀝니다. 예전엔 당연히 불편했을 일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 기분은 뒤로 미뤄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이 상처받는다. 관계는 우리를 살게도 하지만 조금씩 무너지게도 합니다. 특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질 때 더 위험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계속 지친다면 그건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도 됩니다. 지쳤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약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불편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하게 불편했던 관계를 떠올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항상 더 조심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항상 먼저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면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위기 깨는 걸 싫어하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하고 상대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하면 되지.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이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참는 게 어른스러운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배려는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항상 나만 참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과잉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의 감정에는 둔감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껴도 그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더 넓게 이해해야 하나?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그러다 보면 불편함의 책임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이 더 중요해지고 내 기준보다 관계 유지가 우선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용을 잃은 덕은 덕이 아니다. 착함은 분명 좋은 성품이지만 경계가 없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항상 이해하는 쪽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착한 사람은 강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잃을까봐 혼자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 착함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써도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데 쓰던 마음을 이제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써도 됩니다. 착한 마음에도 울타리는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까이 할수록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야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유난히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마음이 먼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괜히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고 집에 오면 바로 쉬고 싶어집니다. 이런 관계를 돌아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화가 오간 뒤에 항상 남는 게 피로감이라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 반응을 살피고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는 끝났는데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서적 탈진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대와 함께 있는 동안 감정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원래 관계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편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함께 있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만날수록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항상 내가 더 쓰고 항상 내가 더 버텨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크게 다투지도 않으니 문제라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커서 지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상태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늘 신경 써야 하는 관계, 늘 조심해야 하는 관계는 휴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의 구조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써야 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만난 뒤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는 조금이라도 편해졌는가? 그 질문에 계속 아니라고 답이 나온다면 그 관계는 조금 멀리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아무 관계에서나 소모되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6번째로 가족이라도 불편하면 거리를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를 묻다 보면 많은 경우 결국 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를 묶어주는 힘이 있는 동시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할 것 같고,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쳐도 이해해야 할 것 같고, 가족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게 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버텨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이미 한 번쯤 거리를 두었을 관계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끌어안고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던 기억,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혼자 삼켜야 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족관계 안에서 생기는 이런 어려움을 경계의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관계가 너무 가깝다 보니 서로의 감정과 영역이 쉽게 침범되는 상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감정은 사소해지고 상대의 말과 행동은 원래 그런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관계는 관계입니다. 관계에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항상 가까워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덜 다치고 덜 미워하고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큰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과의 거리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조금 줄이는 것, 만나는 횟수를 조절하는 것,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지 않는 것, 이런 선택들이 차갑거나 이기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덜 미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참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 선택은 당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거리는 사랑의 부정이 아닙니다. 지속을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7번째로 거리두기는 무례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괜히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불편해도 연락을 끊지 못하고 만남을 줄이지 못하고 마음을 다 닫지 못한 채 계속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참아온 쪽은 늘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경계 설정의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느라 자기 보호의 선을 그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경계란 차갑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는 힘든지를 조용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경계를 무례함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경계는 무례가 아닙니다. 경계는 책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연락을 바로 하지 않아도 괜찮을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상하게 숨이 편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도 존중할 수 없다. 나를 지키지 못한 채 이어온 관계는 결국 상대에게도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됩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버티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끝내자는 선언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하려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편안해질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해도 됩니다. 그 선은 당신이 정해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까지 충분히 참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8번째로 지금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관계를 바꾸는 게 쉽나? 지금 와서 뭘 새삼스럽게 정리해?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이제 와서 거리 두는 게 어색하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생각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피로가 남고
회복이 점점 더뎌집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예전처럼 금방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노년기로 갈수록 사람의 정서 에너지가 더 소중해진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선택적으로 써야 하는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두게 되면 마음은 계속 소모됩니다. 눈에 띄게 아프진 않지만 조용히 꾸준히 지쳐갑니다. 문제는 이 지침이 어느 순간부터 삶 전체의 색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새로운 관계는 더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혼자가 편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혼자가 편해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너무 많이 지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후반에는 평온이 가장 큰 지혜다. 이 말은 아무 관계도 맺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관계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적은 사람과 깊게 지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불편함을 참고 견뎌온 시간만큼 이제는 편안함을 선택해도 됩니다. 지금이라서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불편함을 견디는 데 쓰기엔 충분히 소중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보다 마음을 쉬게 하는 관계를 곁에 두셔도 됩니다. 그 선택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마무리 이제는 편안함을 선택해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쯤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불편했구나.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편함은 당신이 약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내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해야 할 감정은 아닙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감정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충분히 참고 살아왔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말을 삼켰고 많은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왔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마음 다해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해지는 관계를 선택하는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오래 살아온 사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불편함을 견디는 데 쓰기보다 숨이 편해지는 사람들과 조용히 나누는 데 쓰셔도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같이 있어도 나를 잃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런 관계 몇 개면 인생은 충분히 깊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이를 먹을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야기들, 마음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 편에 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음의 간격이었습니다.